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강 제2교시로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파우더 제품입니다. 파우더 메이크업은 분말 원료, 즉 체질 안료 및 색상 안료를 주축으로 사용하여서 얼굴 전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 또는 콤팩트류와 눈이나 볼 등에 바르는 아이섀도우, 블러셔 등이 있습니다. 또 전신에 바르는 바디 파우더, 어린이용 전용인 베이비 파우더 제품도 있습니다. 파우더 메이크업은 파우더가 갖는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화장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으로 파우더를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결합제, 색소, 향 등을 사용하지만 주로 무기안료가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은 백분유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화장품 중에 하나이며 얼굴에 색채 효과를 부여하고 피부 결점인 주근깨나 점, 주름을 은폐해주며 땀과 피지에 의해 번지거나 지워지는 것을 막고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켜 밝고 화사해 보이는 브루밍 효과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제품은 컴팩트, 페이스트 파우더, 투웨이 케이크, 파우더 팩트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부적인 처방 구성과 사용 시 특징이 차이가 있으며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군은 역시 컴팩트나 페이스트 파우더의 제품입니다. 컴팩트와 페이스트 파우더는 벌킹제 위주의 탈크가 주성분이며 90에서 99% 처방을 구성하고 있으며 소량의 바인더, 오일이나 실리콘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 두 제품은 커버력이 약하고 내수성도 약한 편이며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과 함께 피지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투웨이 케이크는 컴팩트에서 발전한 제품으로 보통 벌킹제 무기 안료가 80에서 90% 사용하고 결합제 바인더가 7에서 12% 사용을 하며 커버력이 내수성 높고 지워짐에 강한 케이크 제품입니다. 파우더 팩트는 쿠웨이 케이크가 갖는 무겁고 높은 커버력을 줄인 제품으로 벌킹제 무기 안료가 85에서 95%, 바인더가 3에서 10%, 착색제도 투웨이 케이크보다는 적은 함량을 처방하고 있으며 내수성은 강하고 자연스럽고 지속력이 강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색조 화장품용 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이 기능과 화장 효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분을 분체라고 하며 그 특성에 따라 그림처럼 분류하게 됩니다. 백색 안료는 흰색의 굴절률이 크고 은폐율이 높은 안료로 이산화티탄, 산화아연이 있으며 파운데이션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체질 안료는 파우더 처방의 기본 구성으로 입자 형태, 입경 등의 차이에 의해 광택성, 탄력, 투명감, 부착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판상의 탈크, 마이카와 카올린 탄산칼슘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색조 화장품 전반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안료입니다. 유기 분말 안료로 재질 형상 등의 차이에 따라 부드러운 감촉이나 부착성 등을 개선해주는 소재로 구상의 나일론, 폴리에틸렌과 셀룰로스, 아미노산 등의 파우더입니다. 착색 안료 중
무기 안료는 채도가 낮지만 내광성, 안전성이 우수하고 어두운 색감을 띠고 있어 명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색, 적색, 흑색 산화철과 크로뮴 옥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착색 안료 중 유기색소류는 밝고 선명한 색상을 나타내는 염료 또는 피그먼트로 분류되며 내광성, 내약품성, 내열성은 무기 안료보다 약한 편이며 타르색소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포인트 색조 제품은 주로 유기색소를 사용을 합니다. 자, 페이스 파우더와 컴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스 파우더는 가루상의 제품으로 분첩과 솔로 도포하는 형태로 피부색을 밝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며 땀과 피지에 의해 화장이 지워지거나 번들거리는 것을 제외하고 화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다량을 발라도 가루 형태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착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투명한 메이크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유분 즉 바인더가 많지 않고 백색 안료류와 소량의 착색 안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로 판상 탈크가 주요 안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 지속성, 자외선 차단, 블루밍 효과 등을 주는 것이 주된 사용 목적입니다. 페이스 파우더의 구비 조건은 자연스러운 은폐 피복력으로 부담스럽게 두껍지 않고 투명하며 피부 결점을 은폐시켜주는 특징과 부드러운 감촉과 매끄럽게 펴 발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가볍게 밀착되는 특성, 얼굴의 피지나 땀 등을 흡수하여 번들거리지 않고 뽀송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컴팩트 파우더는 가루분 페이스 파우더를 압축한 형태의 제품으로 가루분 페이스 파우더의 날림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 내지 7% 정도의 결합제 오일 및 실리콘을 활용한 바인더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하여 압축시킨 제품입니다. 압축된 내용물을 분첩이나 소를 사용하여 얼굴에 간편하게 도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된 사용 목적은 페이스 파우더와 동일하며 다만 소량의 결합제가 함유되어 압축이 용이하고 깨짐 등의 문제가 적어야 합니다. 컴팩트 파우더의 구비 조건은 압축 성형성이 좋고 외부 충격에 깨지지 않는 안정성, 화장 도구 분첩이나 솔 등에 잘 묻어나서 발림이 좋아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 투웨이 케이크입니다. 투웨이 케이크는 친유 처리된 안료에 오일을 흡착시킨 후 케이크 형태로 압축한 제품으로 파운데이션과 콤팩트의 이중 효과로 물을 묻혀서 사용하거나 마른 상태의 분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투웨이 케이크라고 합니다. 이처럼 퍼프가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묻혀 사용하여도 피부에 땀이나 물이 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많이 사용한 제품 유형입니다. 투웨이 케이크의 개발 배경은 일반적인 안료가 친수성을 갖고 있어 물을 잘 흡수하고 땀에 잘 젖어서 얼룩이 생기고 화장이 지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웨이 케이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수성이 높은 반응성 실리콘을 안료 표면에 표면 처리하여 소수성의 안료로 바꾸어주고 결합제 즉 오일 바인더도 소수성의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내수성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콤팩트나 페이스 파우더보다 높은 은폐력을 지니고 있으며 색소의 함량도 높아서 색조 보정 효과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제 오일 바인더는 유연성이 높고 소수성이 높으며 압축 시 뭉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고른 분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뛰어난 자외선 차단 능력을 위해 무기 차단제인 이산화티탄이나 산화 아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유기계 차단제를 함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파우더 팩트입니다. 파우더 팩트는 컴팩트 파우더의 가벼운 사용감 및 낮은 은폐력과 투웨이 케이크의 높은 은폐력과 높은 발수성 및 지속성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제품으로서 가볍고 지속성이 높으며 반투명한 은폐력을 가지는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파우더 파운데이션 시장은 거의 파우더 팩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외에도 팩트 제품은 다양하게 변형된 팩트 제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외선 A와 B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 특성이 되었으며 슬러리 타입의 습식 인젝션 타입의 파우더 팩트는 부드럽고 건조한 느낌이 적으며 베이크드 타입은 가볍고 투명한 타입으로 제품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소개된 젤리 팩트는 젤리처럼 쿠션감이 있는 인지질 형태의 폴리머와 수쿠알란을 처방하여 건조함을 줄이고 일반 워터 쿠션의 낮은 지속력과 끈적거림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쿠션감이 있는 팩트의 형태를 모태로 현재는 스펀지에 유화형 파운데이션을 충진한 쿠션 팩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파우더 메이크업의 관능 특성 분류입니다. 파우더 메이크업의 관능적, 즉 피부에 사용하며 느껴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성을 통해서 제품의 선호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화 메이크업과 유사한 관능 특성에 대한 선호도를 관찰하고 이를 개발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은폐력으로 도포력, 피복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색조 화장품은 상시, 기미,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해주는 능력, 피복력, 즉 은폐력이 있으되 너무 강하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적당한 도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굴절열이 있는 안료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용감은 피부의 도포 시 퍼짐성, 전연성과 함께 뭉치거나 날림 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퍼짐성, 전연성으로 사용이 잘 펴 발라지는 정도로 매끄러운 감촉을 주며 피부에 균일하게 펴 발라져야 합니다. 앞서도 확인되었지만 동마찰 개수는 판상의 탈크 마이카, 구상의 실리카, 알루미나 등이 전연성 즉 퍼짐성이 좋고 무정형이나 밀입자의 이산화티탄과 카올린 등의 마찰 개수가 높아 사용감이 나쁜 편입니다. 넷째로 밀착성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들뜸이 없이 자연스러운 화장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성으로 화장의 지속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표면 처리로 발수성, 발유성 등으로 우수한 사용감은 물론 피부에서 화장이 지워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처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파우더 메이크업의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우더 메이크업의 안정성은 제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부분 타정 즉 압축하여 케이크 상태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타정 제품이 갖춰야 할 제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도는 실온 보관 샘플로 즈윅 경도계를 사용해야 측정하며 시작품 시 타정 후 1일 경과 후 측정한 경도 값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합니다. 회사별 자가 기준이 다르며 대략 20에서 40 정도의 경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왁시 테스트는 실온 보관 샘플로 체크하며 내용물이 3분의 2가 될 때까지 퍼프로 문질러 바인더와 파우더의 뭉침이 없어야 합니다. 퍼프의 재질은 NBR을 기본으로 하되 제형 특성에 따라 로킹 등의 다른 재질 퍼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물을 문지를 때 힘은 사용자가 화장할 때와 비슷한 힘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낙하 시험은 실온 보관 샘플로 체크하며 높이 1m 이상에서 타정된 제품을 낙하하여 깨짐이 없어야 합니다. 측정은 2개 이상 샘플을 사용해야 하며 1회에 깨짐이 없어야 하고 2회 이상에서 모서리나 사이드 부분만 약간 깨져야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 색상은 실온 보관 제품을 기준으로 전 조건의 보관 샘플과 비교하며 특히 자외선, 형광, 고온, 즉 42도씨에서 보관 샘플의 색상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색상 변화가 빛에 의한 것인지 열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표면 갈라짐은 전 조건 안정도 보관 샘플의 표면 갈라짐 현상이 있는지를 관찰하며 특히 냉온, 즉 마이너스 4도씨, 고온, 즉 42도씨 조건을 주의하여 관찰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향 취는 실온 샘플을 기준으로 향의 냄새 변화를 알아보고 특히 자외선, 고온 42도씨, 일광 조건에서 향이 변성이 심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내용물 들뜸은 전 조건 안정도 보관 샘플에 대해 에어 발생, 결합력 약화 등으로 인한 내용물 들뜸 현상 유무를 자세히 관찰해서 없도록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사용감은 실온 샘플을 기준으로 상기 물성을 고려해서 표준 제품과 동일하며 문제점이 없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립 메이크업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술 및 피부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인 립스틱, 립그로스, 립 틴트 등을 사용하는 입술 피부는 입술 주변의 피부와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각질층이 존재하지 않는 구강 점막과 연결되어야 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에 비해 각질층이 얇은 편이고 피부 아래 진피에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하여 얇은 표피를 통해 모세혈관 내의 혈액순환이 관찰되어 붉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땀샘과 피지선이 없어 땀과 피지 분비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극을 받거나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극이나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각질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가을, 겨울이 오면
입술에 큼직한 각질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천연 보습 인자는 피부에 비해 적고 수분 증발 속도는 빠르며 수분량도 피부에 비해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습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술 피부는 구조적 특성상 수분이 적고 수분 증발이 빨라 건강하고 촉촉한 입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입술 보습이 립 메이크업의 중요한 개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입술 피부의 보습으로는 처방의 휴맥턴트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휴맥턴트는 수용성 물질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로 주로 외부로부터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물질로 소듐, PCA 즉 천연 보습 인자, 히알루론산, 세라미아드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고분자량의 고점도 오일을 사용하여 폐색적인 차단막을 설치하여 피부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고점도 오일로 고점도 실리콘, 고점도 탄화수소 등이 사용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린이나 보다 전문적인 것으로는 폴리부텐, 고점도의 실리콘이 사용되고 수분 유지력은 탄화수소 계열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천연 왁스류나 버터류 그리고 오일류를 사용하여도 입술의 수분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나 침을 자주 바르거나 하는 경우 입술은 각질 발생이 쉽고 이러한 문제점은 각질은 스팀 타올이나 립 케어 제품을 도포하여 보습 효과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립 메이크업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은 사회생활을 하는 거의 모든 여성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근에는 청소년, 어린이들도 사용하며 수많은 색상과 다양한 표면 광택 및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입니다. 립스틱은 오일, 왁스 베이스의 스틱 형태가 필수적이며 색소를 오일에 분산시켜 적당량의 향이 첨가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색상 효과 외에도 기초 제품처럼 보습 효과, 자외선 차단 효과, 입술 주름 개선 효과, 지속성 강화 제품 등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립스틱의 주된 사용 목적은 입술에 색채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하며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동시에 건조해 입술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입술을 보호하고자 사용합니다. 또한 입술이 트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갈라진 틈새를 통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며 입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메이크업의 중심이 되는 화장품입니다. 스틱 형태의 립스틱은 립 루즈라고도 불리며 루즈는 붉은색의 파우더의 의미이지만 립 제품에서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립스틱의 타입은 부드럽고 고발색의 특성과 촉촉함을 부여하는 제품으로 색소가 10에서 15% 정도 함유된 레귤러 타입, 가벼운 사용감, 투명감, 촉촉함, 투명한 색상 표현으로 약 8% 내외의 색소를 함유한 글로스 타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립스틱의 묻어남을 방지하고 필름을 형성하여 색소의 지워짐을 방지하여 색상 지속력을 극대화한 롱 라스팅 타입의 제품으로 키스 프루프라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또 다른 립스틱으로는
오일감이 없고 높은 발색력의 파우더리한 사용감과 색소를 15% 이상 사용하여 매트함, 즉 건조한 느낌을 주는 매트 타입 립스틱도 있습니다. 스틱 타입이 아닌 제품으로는 리퀴드 타입으로 왁스류 함량이 거의 없고 고점도 및 고광택으로 색상을 발색시키는 플라스틱 용기에 팁으로 사용하는 리퀴드 타입이 있습니다. 또한 스틱 타입이지만 가볍고 지속성이 우수하며 매트한 펜슬 타입의 립 제품도 있습니다. 이어서 립 메이크업의 종류 및 특성에서 립스틱 제품의 구비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립스틱의 제품 구비 조건은 입수, 피부 점막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야 하며 입술에 사용 후엔 당연히 섭취하게 되므로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술이 바로 코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와 혀로 느낄 수 있는 부담스러운 맛이 느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입술의 색상이 도포 후에 너무 빨리 지워지지 않고 장시간 유지되는 것이 좋고 바른 후에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변색이나 입술 주변으로 쉽게 번지지 않아야 합니다. 스틱의 형태는 왁스와 오일을 혼합하여 강화시킨 구조로 장시간 온도 변화가 심한 조건이나 고온의 방치 시 오일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는 발안이나 발부는 생기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사용감을 주는 처방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이 약한 입술 피부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습 및 유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립스틱의 립 제품의 왁스 및 안료의 사용 정도에 따라 그림 도표처럼 왁스 함량이 높은 제품은 립스틱 및 립밤, 안료가 높은 제품은 립스틱 및 립 틴트, 안료의 함량이 낮은 제품군이 립 글로스와 립 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6강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